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6월의 고용지표 호조와 기술주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번 주에 핵심 기술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재조정 혹은 반등의 연장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 주말이죠.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매달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미국 증시가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썸머 랠리에 불을 당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기조가 그동안 살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현재 유의미한 그런 반응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실적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죠.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시장을 리드하는 이른바 팡이라고 하는 기술주들의 주가 랠리는 충분히 담보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사뭇 좀 다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질주를 하고 있죠. 오늘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실적 잠정치, 역시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300만 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금년 초인 것 같습니다. 당시 200만 원 전이었습니다만은 실적 추이를 보고 300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당시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질주와 시장의 반응은 사뭇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다 같이 올라가는 약간 무차별적 동반 상승세가 약간 꺾이면서 실적 장세, 즉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를 현재 반영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96.02고요. 전일 대비 0.2% 약간 올라갔고요. 유로화 가치 1.140 달러, 역시 큰 변화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달러 환율,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113.9, 현재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는 114.2 정도 수준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엔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데요. 떨어지는 달러 가치보다도 현재 엔화 가치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물론 단기, 중기 추세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특히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섹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자동차죠. 이런 쪽에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1149원, 전일 대비 4원 내려간 상태. 엔달러 환율은 현재 1006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7, 8원 정도 더 내려간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현재 백엔당 1000원도 깨질 수 있는, 즉 현재 엔달러 원엔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엔화 가치 대비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원고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수출 경쟁력에서 다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된다는 것 하나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주요 통화 중 가장 안전자산 성격이 높은 통화가 엔화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인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런 정도로까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794, 전일 대비 0.0050, 위안만큼 올라갔고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퍼센티지는 0.07% 정도로서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현재 지금 당장은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현재 1140원대에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하반기, 즉 현재 3분기 넘어 4분기 때쯤 되면 결국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정도 수준으로
환율은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현재 경기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주말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22만 2천 명. 최근 7년 동안의 평균 증가수가 매월 평균입니다. 20만 명 정도 됐었던 것이죠. 하지만 작년에 약간 줄었고요. 특히 금년 1, 4분기 때 상당히 많이 줄어서 16만 명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약간 걱정을 좀 자아냈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이제 2분기 뒤로 갈수록 특히 지난 6월달 22만 명 정도 수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이런 현재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미국 증시가 한 단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해서 ECB 그리고 영란은행 또 캐나다에서도 현재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긴축 분위기가 확산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그렇고요. 더욱더 우리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 국면이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태 하에서는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수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 상대적으로 현재 원화에 대한 현재 환전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서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겠다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원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어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본다면 원고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특히 원고가 조금 더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원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자, 국채, 금, 유가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386% 수준으로까지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전날 대비 2.4 베이스 포인트 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2.323% 수준까지 그 전날 대비 4.2 베이스 포인트만큼 상당히 탄력적으로 추종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점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좀 있겠습니다. 자, 금값은 현재 마이너스 1.1% 약간 내려가고요. 구리값도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전, 2주 전에 있었던 탄력적인 상승 아직까지는 충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N자형 상승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WTI 가격은 44.23달러로 전일 대비 2.8%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꾸준히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는 또 한 주 만에 원유 채굴 가동 건수가 다시 또 7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63건이 됐다는 것이 부담이 됐고, 하루 1일 생산량도 930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다 다시 또 늘었습니다. 933만 배럴 정도 다시 늘어서 꾸준하게 계속 늘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공급 과잉 상태를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작용에 대해서 유가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심리적 동의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국고채 금리가 미국도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미국의 또 현재 ECB도 금리 인상, 즉 긴축 기조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에 어느 정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죠. 지난달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 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올라간다면 원화가 절상될 수 있는 배경으로 최소한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원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는 점과,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때 이걸 봐야 됩니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태까지도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여전히 금리 인상 최고의 수준은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주입니다. 현재 예대 마진이나 순이자 마진이 증가되는 구조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최근 채권 금리까지 올라감으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만기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주로 많이 가져가는 금융기관은 보험사죠. 보험사 주가의 상승 배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채권을 운용하는 쪽, 주로 증권사에서 많이 운용을 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운용 수익률을 좀 깎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이 물론 부분적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